시설자금 대출 자체가 많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아예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준비했습니다. 건축비 지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은행에서 못하는 거 제가 해주겠다는 거. 박 대표도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의 낙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 저희 촬영이 빵꾸가 났었어요. 빵꾸가 났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감 걸렸습니다. 저도 아팠고, 우리 PD도 아팠고, 다 아팠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한 주 걸러뛰고 막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못 올려버리게 됐네요. PD가 아프고 하면, 저라도 안 아파가지고 라이브라도 때리는 게 아니고 라이브라도 촬영하고 해야 되는데, 저까지 아픈 바람에 쭉 쉬었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라이브 영상, 실시간 라이브 영상에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으시려면 여기 상단에 영상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내년부터 경기가 많이 힘들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대출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예금금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는데, 예금금리가 사실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대출금리도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저희가 원자재값 상승할 때 긴급자금을 받아서 철근을 미리 샀죠. 대략 예를 들어 10억치 철근을 샀으면 지금 그 가치가 한 25억치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때도 경기 흐름이나 경제의 흐름, 지금 판세를 읽고 그나마 빨리 서둘러서 그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도 아낄 수가 있었고 돈도 아낄 수가 있었던 사례였죠. 그래서 제가 경제 공부나 경기 흐름의 어떤 판세나 제가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실 일만 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맛집 가니까 2시간씩 줄 서가지고 대기하고 밥 먹는데 무슨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냐. 근데 아직까지 모를 뿐입니다. 아직까지 와닿지 않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동원산업개발인가요? 자체음 돌리다가 부도났죠. 대기업들이, 큰 업체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직자들이 발생을 해야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아주 남았다. 근데 건설업 관련한 대기업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결국 위에서 흔들리면 아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일나고 실직자 일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하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가가지고는 늦어. 이미 그때까지 가가지고는 늦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판에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안정을 한번 잡기 위해서 경기 하락 추세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 나라의 어떤 경제도, 전 세계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출을 다 막았어요. 이미 그 전까지만 해도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는 허가서만 가지고 있어도 담보로 인정을 받고 시설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준공이 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 감정 가액 이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 토지 감정 가액 이상 어떻게 해주냐 대출을. 당연히 안 해주지. 그건 원래도 안 해줬잖아.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토지만 보는 게 아니죠. 토지와 건축을 봐야 되는 거죠. 토지와 건축의 감정가에 LTV를 적용해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토지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감정가액이 얼마에 70% 적용해 보니까 대출 금액이 한 2억이다. 그럼 2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를 대출을 받아버렸어 이미.
그러면 건축할 때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시설자금 대출 자체가 많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아예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 내년 하반기 이상 간답니다. 최소 하반기까지. 자, 그 말은 즉슨 건물 짓지 마라. 또는 현금으로 건물 지어라. 이 말이에요. 금감원에서 은행에 그렇게 지시하다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왜 흔들렸냐? 요번에 강원랜드 사태만 봐도 은행에서 PF를 풀어서 힘껏 자금을 조달해줬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지. 도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은 떼이게 되죠. 그럼 은행 자체가 힘들어지잖아. 자금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야 이거 건설사 건설하는 데는 돈 빌려주지 마. 불안해. 이렇게 계속 뻥뻥 터지는데 돈 계속 대출해가지고는 안 돼. 현실 담보 속에서 대출해주던지 대출해주지 마. 그래서 가감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전에 제가 그거 했죠. 브랜딩 기획. 근데 요번에는 건축비 지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제한이 돼 있어요. 50평 이하. 왜냐면 돈 빌려줬다가 저희가 도산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50평 이하의 건물은 저희가 건축비를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못하는 거 제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박 대표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박 대표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 설계, 시공, 건축 시공, 인테리어, 조경, 우리가 원래 해주던 업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건축비 지원까지 업무가 더해지는 겁니다. 진짜 논스톱이야. 50%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공사가 다 끝나고 받겠다는 거예요. 박 대표가 쏜다가 아니고 박 대표가 먼저 쏜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50% 대주고 돈 안 받는다는 거는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고 박 대표가 먼저 쏜다. 은행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준공대출이 나옵니다. 1금융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1금융에서 나오는 그 대출로 반환을 하게 되겠죠. 일부 수수료가 좀 붙습니다. 수수료가 아예 안 붙을 수는 없잖아. 50%만 있으면 공짜로 집 짓는데 2억짜리 집 짓으면 1억만 있으면 짓는데 10억짜리 집 짓는데 5억만 있으면 되는데 100억짜리 짓는데 50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수수료는 은행 이자만큼만 딱 잡을 거예요. 왜냐면 은행 이자만큼 적용하는 이유가 은행 대출이 열린 다음에 은행에서 받으면 되고 근데 은행 대출이 잠겼으니까 못 받으니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생각도 없고 딱 은행 이자만큼만 측정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아니고 이 금액 딱 정해가지고 그냥 공사 끝나면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냥. 그 내용 안에는 사실 많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저희가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도 돈 빌려주는데 의시되면서 이자를 먼저 주라, 수수료를 먼저 주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수수료 벅 얹어가지고 그냥 매달 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이 현장 잡혀 있는 것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남는 시간이 내년 6월쯤 6, 7월쯤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선착순대로 받아가지고 설계를 미리 떠나야 되겠죠. 그래야 6월에 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6월에 한다 해가지고 5월 달에 접수하면 안 돼요. 최소 3개월 전, 3, 4개월 전에는 접수를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로 문의 주신 분들이 댓글을 달겠죠. 아니 마감됐다며, 내년까지 공사 마감됐다며, 왜 받는데? 이렇게 하실 분이 있다고. 100% 있다고.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꼭 집을 지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꼭 뭔가를 지어야만 그 건물과 땅이 팔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우리가 TO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 끝났습니다. 이미 공사 안 해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일만 할 직원들을 세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획을 해서 TF팀을 만들어 난 거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건축비 지원 이벤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보내주세요 하면 지원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지원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별해서 뽑히신 분들에 한해서 미팅을 진행하는데 수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런 집을 지었을 때 대출이 얼마가 나오겠다.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컨설팅까지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컨설팅해서 나오는 걸로 건축의 평형대와 구조나 어떤 형태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50% 돼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고, 그럼 준공 이후에 대출 나오는 걸로 우리는 반환 받을 것이고 환급 받을 것이고.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줄까?
왜 굳이? 우리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해 바뀌고 나면 조금 안정기 들어 적었을 텐데 왜 하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다시피 박 대표가 돈만을 보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서류들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미래 건축을 하실 분들에게도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는 소모임 같은 것도 개최해가지고 무료로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벤트가 뭐 돈을 벌기 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서로 조금 힘들 때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건설업계 규모에 비해서 아주 작은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하나라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조금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크게 저희한테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뭔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satisfy, 스스로 만족감, 그리고 achievement,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업 기획을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빨리 지원서 받아가지고 지원 바로 하세요. 10개 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 한다고 5개 팀을 여쭤봤어. 득달같이 달라들고 계십니다. 제가 브랜딩 기획에서도 말씀드렸죠. 2기 진행 중에 있어요. 3기를 안 뽑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기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내년 하반기쯤 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바로 접수를 하시면 돼요. 선착순으로 봅니다. 다음 시간에 업무 프로세스 관련해서 시공사를 위한 앞전에는 제가 사실 시공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다가 이거 전에 건축주부터 말씀드려야 된다 해서 건축주 말씀드리고 시공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말씀 못 드렸어요. 저번 주 아파버리고 이번 주에 촬영하려니까 이거 빨리 공지해야 되고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그 친구가. 다음 주에는 시공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